네,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2학기 4차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도정치와 농민의 봉기에서 권력을 독점한 외척 세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봐보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세도 정치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폐단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90쪽 내용 정리입니다. 190쪽에는 세도 정치의 전개, 세도 정치가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 진행됐는지가 나오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보고 시작하죠. 영조와 종조가 실시한 탕평책은 왕권의 강화와 정치의 안정을 가져왔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영조, 종조 잘했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임을 받던 소수의 주변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권력이라는 게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붕당들의 힘을 낮추니까 반대로 그 힘이 왕과 왕의 친한 신하한테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종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종조는 1800년에 죽습니다. 이 연도는 살짝 기억해 두면 나중에 좋아요. 종조가 죽은 다음에 등장한 왕은 순조입니다. 순조. 근데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대로 다시 정치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냐? 왕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정치를 도와주게 되고 왕의 명령이라는 핑계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노론의 일부 가문이 왕실의 외척이 되어 권력을 독점하는 이른바 세도 정치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서인들이 권력을 잡고 남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강경파, 노론, 온건파, 소론으로 나누어졌었죠. 그 노론 중에서도 일부 가문, 김조선은 김씨니까 이 김씨만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게 세도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도정치, 우리 가족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난리도 아니겠죠. 네, 이러한 세도정치가 얼마나 오래 가냐? 네, 순조 때 시작됐다가 그 다음 헌종 때도 이어지고요. 철종 때까지 약 3대 6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문으로는 읽어볼게요.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씨, 풍양 조씨 등 외척 세력은 한성의 몇몇 유력 가문과 연합하여 세도 정치를 이끌게 되죠. 가족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견제가 가능할까요? 그나마 붕당 정치 때는 다른 붕당이 견제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세도 가문들은 그 권력을 써모아야겠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이들은 비변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을 독점합니다. 관직을 독점해야 월급 많이 받고 그 힘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군영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한 사람을 즉 군영 5개죠. 5군영의 대장으로 앉히는 거예요.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가문에서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출동해 라고 해도 출동하지 않고 자기 가문의 사람이 출동해 하면 출동하게 돼버리는 거죠. 읽어볼게요. 또 이에 따라 왕권은 약화되고 그렇겠죠.
이름뿐이었으며 왕족이라 하더라도 세도 가문에 눌려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문제가 많죠. 교과서 아래 보면 인조 때부터 현종 때는 붕당 정치가 있었고 숙종과 경종 때는 변질되고 영종 때는 탕평, 정종 때까지 그리고 교과서 밑에 지금 선생님 얼굴 때문에 가려져 있는 부분은 순종, 헌종, 철종 때 세도 정치가 진행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봐두고요. 191쪽 배우기 전에 정리한 거 한 번 더 볼게요. 네, 정리한 겁니다. 탕평책, 왕권의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죠. 그렇지만 왕과 왕 주변의 소수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게 세조정치가 등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탕평책으로 왕과 왕 주변의 소수 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붕당, 특히 서인이겠죠. 서인들은 낙동강 오리알 돼버린 거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꼴이 돼버린 거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저 왕 하나 때문에 내가 권력을 잃어버렸네. 내가 권력만 가지게 되면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 네,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네요. 다음, 세도정치의 전개. 네, 아까 언급했던 거죠. 네, 19세기 전반 몇몇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죠. 이게 안동 김씨하고 풍양 조씨였죠. 이게 6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60년 동안 백성들은 엄청 힘들었겠죠. 양반들이 지배층들이 욕심을 부릴 테니까 이러한 세도 가문은 비변사 비롯한 주요 관직 독점하고 9년까지 장악해버립니다. 결국 왕권은 약화되고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겠죠. 백성이 고통받는 내용이 151쪽에 나옵니다. 네, 151쪽 세도정치의 폐단과 개혁 노력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교과서부터 보면서 하죠. 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자 이들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됩니다. 괜히 견제했다가 죽어요. 그렇겠죠? 이에 따라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 온갖 부정과 비리가 넘쳐납니다. 붕당 정치 때는 능력보다 어떤 붕당에 들어가야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붕당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서원을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다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가문이죠. 학교 졸업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과거제가 문란해집니다. 그렇겠죠? 붕당 때만 하더라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공무원 된 거기 때문에 어제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세도 가문에 줄을 대지 않으면 과거에 합격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공공연하게 관직을 사고파는 매간 매직이 성행하게 되게 되죠. 관직을 시험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돈 내고 관직에 나간다는 소리예요. 세도 가문은 관직 매매를 재물을 모으는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삼게 되죠. 그러면 돈을 내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 좀 뽑아야겠죠? 네, 읽어볼게요.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산 관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수탈하는 방법이 뒷장에 나옵니다. 특히 지방 수령들은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재산을 늘립니다. 백성들은 이 고통을 더 높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더 높은 사람들도 같은 가문이고 또는 뇌물 받아서 밑에 사람을 관리시켜준 거니까 들어주질 않겠죠. 여기에 잇따른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나라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백성들은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러한 가운데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내부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으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전부 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말이 왕에게 전달도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교과서 정리한 거 읽어볼게요. 세도 정치의 폐단과 개혁 노력 나옵니다. 비변사, 네, 언급했었죠? 비변사에서 높은 애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거는 191조 역사탐구에 나와요. 네, 안동입시가 제일 많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도 가문의 견제 세력이 없어지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온갖 비리, 부정, 과거제가 문란, 매간매직이 성행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92쪽에 이런 세도 정치, 세도 가문들이 어떻게 백성을 괴롭혔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전세, 군포, 황국 기억하고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세도 정치로 관리들의 부정, 부패가 극심해집니다. 자기가 뇌물 줬던 결국 투자만큼 뽑아가야 되니까 백성들한테서 뇌물을 다시 세금을 더 걷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안 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분제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삼정은 국가 재정을 이루는 삼정은 국가 재정의 기본을 이루는 고 있었던 전세, 군포, 황국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세는요 땅에서 농사 지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라는 것이 전세야. 밭전자, 밭에 대한 세금. 군포는 군대 가는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옷감으로 내요. 영조가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준 게 군포예요. 황곡. 황곡은 뭐냐? 황곡은 실제로 세금이 아니었어요. 밑에 나오니까 한번 선생님이 밑에서 언급해 줄게요. 교과서 읽어보겠습니다. 전세와 대동미 등을 포함한 세금은 토지 1결당 쌀 20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거 어렵죠? 그냥 일정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토지 기준에 따라서 쌀을 생산하면 쌀을 모으겠죠? 그러면 그 쌀을 관리가 와서 그 컵 같은 거, 그때 당시 컵, 네모난 바가지 있어요. 바가지로 20번 퍼간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거죠. 근데 관리들은 여러 가지 명목에 세금을 덧붙여 정해진 양보다 몇 배 이상을 거두어 갔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여러 가지 명목,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운반비라고 예를 들면 20번 덜어내고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 밥 먹어야 되니까 밥값으로 2번 덮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다가 흘리니까 흘리는 만큼 더 퍼갑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모든 걸 옮길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사람이 끌고 가니까 가는 동안에 또 쥐가 쥐가 먹는다고 해서 또 한 번 더 퍼가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퍼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엄청 고통받는다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군포는 어떻게 괴롭히냐? 군포 균역법 실시 이후 배 한 필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보세요. 어린아이. 만 15세 이상이 돼야만 내야 되는 건데 15세도 안 된 애한테 가서 너 나이 몇 살이야? 10살인데요. 너 15살. 적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야, 너희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우리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살아있다. 쓰고 걷어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군포를 못 내면 너무 양이 많아서 못 내면 이웃이나 친척에게도 부과했다고 합니다.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네. 그리고 황곡은 뭐냐? 황곡. 왼쪽에 나옵니다. 가난한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에 관청의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추수한 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죠.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굶어 죽지 다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쌀을 빌릴 이유가 없어. 그런데 무조건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새로 생산한 쌀, 새쌀을 가져갑니다. 웃긴 애들이죠. 농민들은 자기가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쌀을 가져다가 먹고 그 다음 해에 농사가 된 후에 좋은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쌀이 비싸겠죠. 이거 가지고 이자까지 받아가니까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농사가 잘 될 때는 그나마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되면 아주 빌려오면 이자가 마음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래서 책 읽어보면 황곡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합니다. 황곡의 이자가 관청의 경비로 사용되면서 황곡은 고리대처럼 운영되고, 여러분 여기 이자, 돈 빌려주면 이자 붙여서 받는다고 하죠. 더 내야 되는 거. 이 고리대라는 뜻은 뭐냐면요. 높을 고자, 이자 이자에서 이자가 엄청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됐어요. 그럼 무조건 빌려야겠죠. 그럴 때 이자를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빌려다가 먹고 살아야겠죠. 네, 이렇게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국가는 이것을 어떻게 구제를 못하죠. 왜? 세도 가문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왕은 허수아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한 거 보세요. 전세, 군포, 황곡 나오는데 여기 황구 첨정이 그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걷는다. 나이 들어도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 안 되는데 61살인데도 불구하고 58세라고 막 적고, 그러니까 나이가 해당이 없는데 걷는 게 황구 첨정이고요. 백골증보는 죽은 사람도 걷는 걸 말합니다. 족징은 가족, 인징은 옆에 사람들한테 걷는 걸 이야기해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 정리해보죠. 탕평책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순조 때부터 땡땡땡땡가 전개되었다. 정답은 세도 정치죠. 네, 세도 정치 기억해 두면 되고요. 세도 정치로 정치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땡땡땡땡땡땡의 삼정이 문란해졌다. 여러분 이 삼정은 여러분들 3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전세, 군포, 황곡의 삼정이 문란해졌다 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했습니다.